뉴스 봤어? 20년 뒤면 한국 인구 절반이 노인이고 지방 아파트는 공짜로 줘도 안 갔는데? 요즘 술자리만 가면 다들 이 얘기하지? 솔직히 말해봐. 너도 지금 살고 있는 그 집, 혹은 연끌에서 산 그 아파트가 나중에 쓰레기가 될까봐 겁나지? 일본처럼 빈집이 흉가가 돼서 사회 문제가 될 거라는 공포. 그거 진짜 뼈 때리는 현실일까? 아니면 그냥 공포 마케팅일까? 반가워. 내 이름은 루트야. 난 부동산 시장의 거품과 진짜 가치에 대해서 진짜 미친 듯이 고민하거든.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 만약 네가 지금이라도 집을 팔아야 하나 아니면 공포를 기회로 삼아야 하나라는 고민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이 너에게 진짜 해답이 될 거야. 감정 빼고 팩트랑 숫자만 가지고 딱 정해줄게. 자, 본론으로 들어가자. 니네 아키하뱅크라고 들어봤어? 일본 지방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빈집은행이야. 인터넷 보면 일본 시골 가면 집이 공짜, 100엔! 이런 자극적인 썸네일 많지? 사람들은 그걸 보고 이렇게 생각해. 와, 일본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서 집값이 0원이 됐구나. 한국도 곧 저렇게 되겠네. 절대 집 사면 안 되겠다. 미안하지만 틀렸어. 나무만 보고 뿌리를 안 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야. 팩트체크부터 해보자. 일본 총무성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빈집은 약 900만 채야. 전체 주택의 13.8%나 돼. 어마어마하지? 근데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이 빈집들이 도쿄 한복판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대부분은 인프라가 완전히 붕괴된 시골 벽지나 전철역에서 차로 30분 이상 들어가야 하는 곳들이야. 방면의 도쿄 23구 신축 맨션 가격은 2023년 기준으로 역대 최고가를 갱신했어. 평균 가격이 1억엔, 우리 돈으로 약 9억 원을 훌쩍 넘겼다고. 이게 뭘 의미할까? 일본이 망한 게 아니라 가치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잔인할 정도로 양극화됐다는 뜻이야. 자, 여기서 계산기 한번 두드려보자. 내가 늘 말하지? 숫자는 거짓말 안 한다고. 네가 일본 시골에 0엔짜리 빈집을 샀다고 치자. 진짜 공짜일까? 집값은 0원. 하지만 취득세 및 등기 비용이 약 200만 원. 일본은 공시지가 기준이라 0원이 아니거든. 재산세는 토지분으로 매년 약 50만 원. 그리고 리모델링 비용. 여기가 핵심이야. 일본 목조주택은 30년 지나면 썩어. 사람 살게 고치려면 최소 5천만 원에서 1억 원은 들어. 자, 봐봐. 0원짜리 집을 샀는데 들어가서 살려면 최소 5천만 원을 태워야 해. 근데 나중에 팔려고 보니까 살 사람이 없어. 환금성이 제로야. 이건 자산이 아니라 네 돈을 빨아먹는 부채를 산 거야. 이걸 한국에 대입해볼까? 지방소멸 위험지역에 있는 아무도 안 찾는 30년 된 빌라. 그거 싸자고 덜컥 사면 그게 바로 한국판 아키아가 되는 거야. 근데 왜 한국 사람들은 유독 일본의 이 빈집 쇼크에 공포를 느낄까? 심리적으로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 첫째, 확증 편향이야. 집값이 너무 비싸서 못 산 사람들은 집값은 폭락해야만 해라고 믿고 싶어해. 그래서 일본의 망한 사례만 찾아보면서 위안을 얻는 거지. 둘째, 인구 절벽에 대한 막연한 공포야.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야, 루트, 한국 출산율 0.6명대잖아. 일본보다 더 심각한데 당연히 다 망하는 거 아니야? 그래, 맞아. 인구 구조만 보면 한국이 일본보다 속보가 훨씬 빨라. 그건 팩트야. 인정해. 하지만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진다? 잘 들어. 인구가 줄어들면 국토 전체가 골고루 망할까? 아니면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더 몰릴까? 수학적으로 생각해봐. 전체 모수가 줄어들면 효율성을 위해 밀도는 더 높아져야 해. 일본도 봐봐. 시골은 텅텅 비어가는데 도쿄와 오사카 핵심지는 미어터져. 한국? 더 할 거야. 서울, 판교, 그리고 일자리가 있는 핵심 지방 거점 도시. 이곳들은 인구가 줄어들수록 오히려 생존자 편향으로 더 견고해질 가능성이 커. 이걸 압축도시 현상이라고 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 한국 부동산이 일본처럼 된다는 건 전체 폭락이 아니라 초양극화를 의미해. 일본의 빈집은행을 갔을 때 내가 느낀 건 공포가 아니라 냉혹한 시장의 원리였어. 사용 가치가 없는 부동산은 가차 없이 버려진다. 그게 펀더멘탈이야. 한국도 이제 집 사면 무조건 오른다 하는 시대는 끝났어. 그건 인정해. 하지만 모든 집이 똥값 된다도 틀렸어. 앞으로는 살고 싶은 곳과 살아야만 하는 곳이 일치하는 지역만 살아남을 거야. 재무제표 볼 때 우량주랑 잡주 구분하듯이 부동산도 철저하게 옥석 가리기가 시작될 거라고. 자, 그럼 넌 지금 뭘 해야 할까? 그냥 멍하니 공포에 떨고만 있을 거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3단계를 알려줄게. 봐라 적어. 첫째, 너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네가 가진 부동산이 혹은 사려는 부동산이 인구가 줄어도 대체 불가능한 입지인지 냉정하게 따져봐. 단순히 지하철 역세권 수준이 아니라 고소득 일자리와 얼마나 가까운지를 봐. 일본 도쿄 미나토구가 왜 안 떨어지는지 알면 답이 나와. 둘째, 수익률을 계산해. 시세 차익만 노리는 투자는 이제 위험해. 일본 빈집들은 월세가 안 나가니까 가치가 0원인 거야. 지금 네가 보는 집이 월세를 줬을 때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률이 나오나?
안 나온다면 그 가격은 버프밀 확률이 높아. 월세 수익률은 곧 부동산의 기초 체력이야. 셋째, 지방이라고 무시하지 마. 대신 거점을 봐. 일본도 후쿠오카 같은 지방 거점 도시는 펄펄 날아. 한국도 지방 소멸 시대가 오면 광역시급 핵심 지역으로 인구가 빨려 들어갈 거야. 애매한 수도권 외곽보다 확실한 지방 대장의 핵심지가 더 안전할 수 있어. 친구야, 세상이 망한다는 뉴스에 쫄지 마. 역사적으로 부는 대중이 공포에 떨 때 냉철하게 계산기를 두드린 소수에게 이동했어. 일본의 빈지분행이요? 그건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자산들의 무덤일 뿐이야. 너는 그 무덤을 보면서 공포를 느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내 자산이 살아남는 쪽으로 갈까를 연구해야 해. 나무를 보지 말고 뿌리를 봐. 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도 뿌리가 깊은 자산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 난 네가 그 단단한 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계속 도와줄 거야. 오늘 내용이 머리를 한 대 때렸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누르고 다음 영상 기다려. 숫자는 거짓말 안 해. 루티였어.